자, 쌤들 안녕하세요. 익숙한 분도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시고. 음. 자, 어쨌든, 3월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1, 2월이랑은 이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부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날씨 탓,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탓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쭉 똑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3, 4, 5, 6 강론반을 강의하게 된 설지민이라고 하고요. 우선은 강의 계획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뭐 다른 거는 별거 없고요. 지금 강론반이 지금 3, 4, 5, 6 이렇게 1,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한 주에 거의 한 영역씩,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양이 많은 부분은 제가 2주차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1주차가 통합교육인 이유는요. 자, 여기 특히 재수생분들 1, 2월 달 공부 하나도 안 하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 책 한 자도 안 보고 오신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반 장애 아동 교육과 관련된 강론 부분 있죠.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 주차. 물론 오늘 강의 지금 시간이 보시면 10시부터 5시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무조건 범위 마칠 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이나 뭐 공학 이러한 거는 시간이 조금 짧고요. 그 다음에 몇몇 아교육 같은 경우들은 뭐 2주차로 나눠 놓은 부분은 거의 이 시간 근처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8시 이럴 때까지도 갑니다. 제일 작년 기준으로 가장 늦게 마쳤던 시간이 8시 좀 넘어서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6시 근처까지는 아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간이 오버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첫 주차만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특히 그냥 처음 공부, 그냥 솔직히 어제 끊으시고 그냥 오늘 나오신 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앉아있는 내의를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통합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부터 장애 아동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주차는 시각장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 지금 현재 최신판 자체는 3판이기 때문에 교재는 3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재는요.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교재들은 모두 선생님들이 각자 구비를 해 오셔야 되는 책입니다. 모두 본인들이 구매를 해 오셔야 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강론은 한 권만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만 제가 프린트를 해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요약본 형태보다는 최대한 강론이나 어떠한 봐야 되는 개론 부분을 통째로 제공하는 형태로 거의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 3판 기본으로 하고 2판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책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적을 겁니다. 작년에 나온 판이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나오고 나서는 청각에 드디어 책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청각이 생각보다 책이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책 자체가 그나마 기출문제를 거의 해결할 만큼의 범위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의 이해 이필상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자체는 하나로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의사소통 장애 보는 거는 고은 교수님 책 2판 봅니다. 1판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셔도 됩니다만 근데 생각보다 중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통째로 챕터가 바뀐 부분 자체는 없고요. 그다음 뒤에 몇몇 요소들 자체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자체를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한 챕터면 제가 그대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페이지 하나하나 해서 다 이렇게 옮겨야 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1판 보신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저희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 1판과 2판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1판 보셔도 됩니다. 다만 페이지가 다르겠죠. 제가 몇 페이지 몇 번째 줄 그걸 찾으실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언어 장애의 진단 및 치료 2판 이거 자체는 의사소통 장애가 크게 그냥 일반적인 의사소통 장애와 교육 그거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일명 싫어하시는 자발화가 들어있는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극명하게. 그리고 이거 자발화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재수하시는 분, 재수생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에 안 보셨죠? 봤습니까? 이름은 알 겁니다. 그거 말고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샅샅이 잘 못 보셨을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론서에 있는 요약된 부분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자체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무조건 책을 전체 다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자발화뿐만 아니라 환경중심 언어중재 AAC 같이 해서 아동에 대한 그 따로 특별히 들어간 언어중재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스크립트랑. 그래서 이 책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아 교육이 2판 사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계획서를 올려놓을 때는 1판까지밖에 안 나왔고 며칠 전에 2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판을 사용을 해도 되냐라고 물으시면 물론 몇몇 챕터는 완벽하게 동일한 챕터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봐야 되는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판으로 구매해 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는 상관없다 보겠다 하시면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 아예 틀려서 바뀌고 이거 자체는 아닌데 안에 생각보다 진단 부분과 교육 부분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주차, 8주차가 학습장애 2개입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 김혜아 교수님 책 원래 보통 많이 보시는 책이죠. 이거 나가고 그 다음에 4월 23일 날 마지막 주차에는 학습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이라고 해서 김동일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3판. 이게 며칠 전에 또 나왔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 책이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을 거예요. 2판을. 아닌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이 책 안 보신 지 한참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3판을 다 구매를 하시는 게 맞고 2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다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바뀌었고요. 대신 김동일 교수님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신 지금 본인이 하시고 계시죠. 바사 부분 자체가 추가된 것과 그 다음에 몇몇 교수 부분 자체가 살짝 추가된 것이지 솔직히 지적장애아 교육과 학습장애 2개를 비교를 하면 지적장애아 교육이 훨씬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사셔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최신판 사시면 되시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학습장애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는 그냥 가지고 오셔도 가장 문제가 없을 정도로 덜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뒷부분에 그냥 아예 뭐 3번까지 있고 4번 한 개 추가 간단한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돼도 아예 내용 체계가 바뀌거나 이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2판 보셔도 크게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여기 대부분 선생님들이 블렌디드라서요. 제가 그냥 2까지 설명을 할게요. 원래 4월 30일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부터 개강을 했으면 했는데 제가 5월 14일 날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휴강이 아니라요. 개강을 당깁니다. 그래서 5월 7일이 5월 7일 개강 자체를 4월 30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 날
는 자폐장애 그대로 가고 11주차부터는 원래 날짜대로. 그래서 9주차, 10주차를 한 주씩 당기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공지는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책 자체가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책들일 겁니다. 애석하게도 자폐가 요즘 아직까지도 참 예쁜 책이 없어요. 한 권을 딱 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9주차에서 썼던 정서 및 행동장애 2판 뒷부분에 보시면 자폐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책 내용이 아직까지 가장 좋습니다. 일반 자폐로 나온 책보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뒷부분에 하고 아마 다른 부분 붙여서 보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 자체는 이렇게 아마 흘러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원래 있던 책, 14주차 부분만 책 새로 나온 책으로 바뀌었고 원래 보던 책 거의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 자체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를 어떻게 제가 지금 진행을 하는지 그게 궁금을 하실 텐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해석해 드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쌤들 이 중에 어떤 책 한 권이라도 아마 그 학교에서 강의 때 써보신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 한 권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진도 다 나가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나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부분은 이 책 중에서 가장 메인 부분들. 그래서 특히 기출을 해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그 형태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들 자체를 제가 밑줄을 긋게 아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거는 그냥 그대로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떠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맥을 잡기 위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핵심 개념, 흘러가는 구조 이러한 것들 위주로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덧붙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선은 강론반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 전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을 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도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재수생 이상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은 하고 오셨습니까? 어제 그냥 결제하고 바로 오신 거죠. 3월 달에 해야 될 거는 같고 어떤 분들이 기간제 다 했는데 기간제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신 분들 반성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작년에 어떠했다 그 생각은 하고 오셨습니까? 실은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강론반이요.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 이런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강론을 안 봤다. 그래서 나는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강론을 싹 다 보리라. 그래서 강론반에 왔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강론을 싹 다 파겠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꼭 이런 질문까지 하십니다.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추천을 해달라. 영역마다. 영역마다 2권, 3권까지 추천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요 떨어지십니다. 쌤들을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하게 아마 나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좋은 말로 하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쌤들이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년에 또 치는 거, 그죠? 원래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금 표현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정말 강론만 보시잖아요. 떨어집니다. 그거는 물론 시간이 2년, 3년 있으신 분들 있죠. 여기 혹시 3학년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보셔도 됩니다만 나는 강론만 보리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뭘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참고로요. 제가 오늘 선정한 통합교육,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이 책은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약간 개론서 같은 느낌의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론을 펴자마자 첫 장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각장애 역사, 청각장애 역사, 그 다음에 특히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뭐예요? AAIDD 5차 정의부터 나오죠. 그거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웃으시죠? 웃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작년에 자기가 그걸 외우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는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책을 다 보죠. 그 다음에 책은 한 곳만 있지 않습니다. 각 영역마다 책이요. 다 구하면 주로 보는 책이 한 2권, 3권인 거고요. 책을 다 구하면 영역마다 한 10대권씩 나옵니다. 그 다 보고 다 외우실 겁니까? 못하시죠? 그럼 뭐부터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거부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가요. 그 다음에 시간도 한정적이고 저희 머리라고 하는 것도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기억 용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효율 높게 한마디 원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요령껏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출을 놓치는 순간 아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출로 인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큰 틀 자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출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답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영역을 보는 방법 그거를 기르려고 하면 강론을 보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기출, 해설을 하기 위한 공부 그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제일 여기에서 특히 남자 쌤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 남자 쌤들이 특히 이러한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여자 쌤들보다는 체력적으로 부분이 조금 더 있으시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론을 싹 다 부리라 이렇게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더 깊게 봐야 되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요. 대학원이 아니고요. 대학이 아니라요. 학원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공부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요. 시험에 합격하러 오신 겁니다. 주객을 전도하시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강론 보다 보면 예전에 이론서 외우다가 갑자기 강론을 보게 되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나중에 지긋지긋 하실 건데요. 근데 어떠한 부분 자체는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론을 더 파고 더 열심히 보시고 하는데 그게 좋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게 엉뚱한 부분을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기출에 나올 이쪽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꽂히는 거. 공부하다 보면 희한하게 꼭 꽂힙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는데 자기는 그걸 들고 파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버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표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원래 붙겠다. 원래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가장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특수교육이 재밌으시면 대학원을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합격하는 순간요, 관심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노는 데 관심이 가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요, 쌤들이 가장 먼저 잡으셔야 되는 게 합격입니다. 공부가 아니라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지금 아마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재수생분들. 나 작년에 공부를 적게 해서 떨어졌다. 다 못 외워서 떨어졌다. 몰라서 떨어졌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난 작년에 강론서를 보지 않아서 이론서만 봐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강론서를 싹 다 부리라. 지금 이 마인드를 갖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붙기 위해서 중요한 것부터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나왔을 때도 나는 처리할 수 있는 적용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그 다음에 저희는 서답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 나오는 인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형태로 지금 공부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강론만 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은 언제까지 보시냐라고 하면 시험 치기 직전까지 보시는 거고요. 강론은 언제까지 보시냐면 10월까지 보시는 겁니다. 자, 강론은 지금 제가 1주차부터 지금 16주차까지 있죠. 한 권씩 있습니다. 자, 그래 요 한 권만 쌓으면 두께가 얼만큼 될까요? 여기서 한 이만큼 되겠죠. 한 권씩만 했을 때. 근데 공부하다 보면 꼭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내용은 딴 책에서 나왔거든. 그럼 책이 한 권씩만 들어갑니다. 자, 영역별로 한 권씩만 더 들어가면 이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2배가 되겠지. 자, 그거를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걸 보면 안 돼요. 왜냐, 나올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론은 언제까지 보냐? 10월까지 봅니다. 다만 기출은 11월까지 봅니다. 다만 그때 보는 방향과 포인트, 그 다음에 보는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기출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강론이 주가 아니라 뭐죠? 기출이 주입니다. 자, 아마 기출은요, 최하 3번 이상 그냥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냥 뭐 11월까지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당장 보는 방법은요, 우선은 선생님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만 먼저 보기 위해서 기출은 아마 뒤지시면 99년도 문제 아니면 0몇 년도 문제부터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03부터 지금 올라와 있나? 평가원에. 그래서 보통 한 05부터는 웬만하면 다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다 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보느냐? 객관형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죠? 시점이 09년도. 그래서 09 객관식부터 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중등, 초등, 유아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특 문제 자체가 유아랑 연결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그거 분석을 하시고요. 초등 유아에는 뭐죠? 특수교육학 외에 뭐예요? 초과정 아니면 유아 이게 들어있죠. 그 부분은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특수교육학 부분만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가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노가다입니다. 다 뽑고요. 한 문제씩 다 자르셔야 됩니다. 한 문제씩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연습장이 있죠. 이런 걸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묶인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씩 더 추가할 수 있는 종이 있죠. A4라도 되고요. 아니면 왜 상공 뭐 어떻게 뭔 형태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 형태 거기에다가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한 페이지에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왜 여러 개 비슷한 거 같이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여러 개 하셔야 되니까. 분석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씩만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영역별로 나눕니다. 아마 여기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가 올려놓은 자료 많죠, 이거. 일명 우리는 그 카페에 들어가면 웬만한 자료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분류하지 않았던 뭐예요? 영역별로 통합, 시각, 청각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한 문제씩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제를 보고 이게 어느 영역인지 아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묶으시고요. 그 영역 안에서 한마디 청각 안에 있죠. 청각 안에서도 뭐예요? 이걸 어떤 사람 또 연도별로 묶더라고요. 다 영역별로 묶습니다. 진단이면 진단, 중재면 중재, 정의면 정의 이렇게요. 그래서 자신만의 구조화된 틀이 아마 있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꼭 제 것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의든 이론 강의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순서에 따른 형태던가 그 다음에 재수하신 분들도 작년에 공부해서 어쨌든 뭔가의 자신만의 순서가 있으실 겁니다. 그 구조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청력도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청각장애인지 압니다. 근데 가끔 이게 있어요. 위에 문제만 보고 자폐장애로 딱 나눠놨어. 자폐성으로. 근데 막상 문제를 봤더니 뭐야? 의사소통이야.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걸 한참 보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얘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난해한 문제. 그 다음에 영역별로 섞여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구조화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아주 큰 거 나누시고 겹쳐지는 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분명히 그 안에 뭐 행동 지원과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과 지적장애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분류를 어떤 기준을 어디에 넣을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습장애,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 의사소통,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다른 영역이 겹쳐지면 다른 영역에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분류를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본인이 하셔야지 내 머릿속에 이거를 어떻게 넣는다 이 구조가 생깁니다. 남이 만들어준 걸로는 그거를 내가 다시 구조화시킨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게 여기 와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요 작업은요. 본인 혼자 하기 힘드시면 스터디원이 있으면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원들끼리 같은 구조도 그다음 같은 마인드맵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른 스터디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같이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거의 한 주에 하나씩 영역이 지금 해당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복습을 하시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을 먼저 정독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중요하다라고 줄그은 부분만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설지민이 읽어주겠지. 그것만 읽으면 되겠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요약본 보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 중요한 거. 그래서 전체를 읽고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읽어줬는지, 왜 이게 핵심 개념이 되는지, 이걸로 잡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해당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자, 풀이하는 방법은 3단계입니다. 자, 왜 3단계를 나눠놨을까요? 동시에 못하니까 나누는 겁니다. 아, 참고로 통합은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 많은 행동 지원, 그 다음에 학습 장애 이러한 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나는 다 하리라 이런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 나는 공부를 좀 더 해서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들은 하다가 중도 포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도에 맞게 이거를 다 풀이를 못해요.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는 3주차 지금 강의는 뭐예요? 4주차 학습장애를 지적장애인가? 지적장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밀려서 나는 전주차 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밀려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밀리죠.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하든 못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전 영역 있죠. 한마디로 16주차 거 그까지 한번 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를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요. 전 영역을 끝맺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가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을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이거를 근데 왜 동시에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여기까지는 영역에 따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이나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지금 통합 이런 부분은 문제가 적어요. 그 다음에 시각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단계까지 같이 해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영역을 정해 놓으시고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2단계까지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단 뭐다? 못하겠다라고 하면 전 영역을 1단계까지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단계에서는 그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죠. 그 정답은 객관형이죠. 적어 놓으세요. 3번, 2번 체크를 하십시오. 아, 그 전에 여기 문제 잘라놓으신 거 있죠. 자, 3번 여기 체크 이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떠한 흔적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공구, 중등 이거 표시는 괜찮습니다. 줄 긋고 괄호, 별표, 그 다음에 어떤 기본 핵심 내용 이거 줄을 긋게 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말란 이유가 있어요. 문제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기본 내용을 지금 강론의 거를 보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EMT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나왔으면 EMT에 대한 관련 내용을 강론의 걸 보고 공부를 해서 여기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3번이 만약에 정답이에요. 그러면 3번만 나올 수 있도록만 하시는 겁니다. 1, 2, 4, 5에 대한 해석까지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너무 많아집니다. 어떠한 문제는 분명히 일찍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한 문제 해석을 하는데 3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 2, 3, 4, 5를 다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래서 기본 내용 있죠. 핵심 개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쭉 하시면요. 보통 어디까지 오냐 하면 특히 첫 주차부터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3월, 4월 중순까지는 공부하는 게 아마 내용이 많지는 않는데 더딜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까지 밖에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4월 말부터 5월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 분석하는 게 좀 탄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는 공부가 좀 잘 되는 주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는 주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분량이 적어지면 오늘 공부를 적게 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뭐냐 하면 지금 오답 부분 있죠. 1, 2, 4, 5번에 대한 해석 플러스 그 다음 보통 1, 2, 3, 4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문제가 보기 내용과 거기에 대한 해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기를 문제를 읽어보시면 밑에 1, 2, 3, 4, 5나 문제화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어요. 모든 문제가 있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담고 있는 내용 전부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4시간이 걸리죠. 한 문제 해석하는데. 왜냐면 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1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하시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 2에 대한 것까지 추가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마치는 게 언제? 6월까지 최소한 여기까지는 끝내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거에 따라 잘 될 때는 2까지 가시고 안 될 때는 1까지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어떤 부분은 1까지 되고 어떤 부분은 2까지 되어져 있겠죠. 마칠 때 6월 말에. 그럼 어떻게 해요? 7월 달 가서 안 된 부분은 이거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된 부분은 맞는지 아닌지를 꼭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쌤들은 선생님들이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세요? 쌤들은 서브노트를 언제 만들어요? 3월 달에. 지금부터 어떤 요약본 만드셔야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내용 압니까? 내용 아세요 지금? 강론 이거 한번 보면 쌤들 내용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책 떨어질 때까지 봐도 어떤 거는 또 봐도 또 모르겠던데 또 보면 모르겠는 것보다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와요. 아,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볼 때마다 정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봤을 때, 2번 봤을 때, 3번 봤을 때 책을 볼 수 있는 내용 깊이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 봤던 거를 정리를 하시면 이론서 얄팍하게 요약을 한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은 언제? 2학기 가서 뒤에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실 때 그 다음에 특히 두 번째 부분 있죠. 이거를 해석하면서 생각보다 오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기출풀이 했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우선 종이 마음에 안 들고요. 글자 마음에 안 들고요. 펜 굵기가 마음에 안 들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다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글자도 바꾸고 싶을 겁니다. 다 워드 치과에다가 워드 치면 뭐예요? 또 형태가 마음대로 예쁘게 안 돼. 그치? 그래서 다시 손으로 썼다가 별 난리 다칩니다. 그래서 뭐다? 무조건 첫 번째 걸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 형태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볼 거잖아. 그때 채워 넣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에 초점을 맞추시면 하다가 이거 절대 끝을 못 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 영역 끝내는 거. 그래서 1 아니면 2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2까지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게 8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마무리가 지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또 걸쳐지겠죠. 왜냐? 2까지 했는 부분이 6월까지 중에 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세 번째는 뭐 하냐 겁니다. 여기 1, 2, 3, 4, 5 중에 3번이 정답이었으면 4번, 1, 2, 4, 5 오답이죠. 한마디로 틀린 내용이겠죠. 그거를 바르게 고칩니다. 기출문제 있는 문장을 변형을 해서요. 대신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자, 뭐뭐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저 7, 8월 달에 커리큘럼이 뭐냐 하면 기출문제 해석을 하시고 제가 변형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 쌤들의 대부분의 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바꿔옵니다. 자,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쌤들 고등학교 때로 가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학 문제입니다. 문제를 딱 풀고 쌤이 풀었는데 만약에 답이 3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담임쌤, 수학 선생님이 이럽니다. 3번 아니야, 2번이다. 왜? 라고 궁금증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번이야, 2번 외워. 이렇게 된 형태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쪽에는요, 선생님들이 지금,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건데요. 왜냐하면 이유를 안 적으셨을 겁니다. 있다에서 없다. 없다가 답은 맞습니다. 답은 맞는데 왜 없는지가 없으면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핵심어 그걸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그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다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 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40점도 안 되는데 어디 나가서 자기 60점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은 다 적어놨어요. 같은 내용은 다 적어놨어요. 그 관련 개념 있죠. 그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은 포인트는 거기가 아닌데 자기는 관련 내용 적어놨으니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 고치고요. 정확히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에서 1번은 만약에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2번이라고 한 건 다른 거와 비교하는 점. 특히 뭐 기능 분석, 기능 평가는 비교해야 되는 개념이면 그거 두 개 어떻게 비교했던 관점이다. 요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관련 내용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점인지 단점인지 종류인지에 관련해서 그 포인트에 맞게 내가 고치고 이유를 써야 되는 거를 여기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보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문제 줄 그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줄 그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줄만 봅니다. 사람의 눈이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시각은 도드라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형광펜, 펜 그어놓은 거 있죠. 걔만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해석, 문제를 읽고 해석. 그래야지 뭐예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그 다음 EMT에서 이게 종류인지 아니면 특징인지 장점인지 어떤 초점인지 그거 나오고요. 그에 따라 고칠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시간 될 때까지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 대신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봤죠? 네 번, 다섯 번은 보통 봅니다. 이거 보통 한 번 이상 다 해요. 이거 간단히 5번 할게요. 5번 맞죠, 기출. 이거 할 때 항상 뭐 봐야 됩니까? 강론서. 아마 첫 번째 기본 내용을 하실 때 쌤들이 여기 해설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다 적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 사람인데 다 적을 수 있을까요? 항상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보통 쌤들이 이거를 가르쳐 드리면 스터디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해서 기출풀이를 다 해서 만나자. 보통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1월 날이 스터디야.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내일은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뭐 뒤에 10몇 개가 남았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짧아지겠지 내용이. 해설이 굉장히 짧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량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기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번 내용, 2번 내용, 관련 내용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이미 풀이 된 게 있지. 시중에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집들.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특히 작년에 공부했던 합격생들한테 뭔 자료 받으신 분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 이론서, 서브노트, 아니 문제집을 보고 베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해석을 한 게 아니죠. 책을 읽고 내가 중요한 걸 뽑은 게 아니라 그거는 손으로 베껴 쓰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보고 이거를 해석을 하시면 강론을 본 게 안 돼요. 이거 8월 가면 답 뾰록 납니다. 답 보면 얘가 지금 어느 수준의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게 뒤에 가면 나타나요. 근데 9월 달에 만약에 그거를 알았다. 갑자기 쌤들 다 다시 강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실 때마다 무조건 보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강론을 기반으로 보고
기반으로 하고 똑같은 걸 또 보면요. 노출이 계속되니까 외워지겠죠. 쌤들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곧 자기가 학습장애와 지적장애와 정서행동장애와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계속 노출이 되면 뭐예요? 기억을 훨씬 더 잘하겠죠. 그 다음 맥에서 중요한 거 이거 자체를 뽑아내기 때문에 포인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강론과 같이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객관형만 분석을 했죠. 서답형은요. 자, 서답은 중등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5번 안에 1, 2, 3, 4가 있어요. 참고로 얘들이 같은 영역일 때도 있지만 다른 영역일 때도 있거든요. 영역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르고요. 그리고 앞에 보기는 뭐야? 얘 복사 3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좀 안타깝기는 한데 짜증나요 이거. 그래서 요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답은 종이 잘라 붙이는 것보다 PDF 파일이죠. 그거 붙여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해 놓잖아요. 서답일 때는 한 과정을 추가해야 됩니다. 뭘 추가해야 될까요? 왠지 한 과정에 빠져야 될 것 같죠. 똑같아요. 기본 내용. 두 번째는 뭐예요? 오답이 아니라 문제 지문 자체에서 다른 내용을 뭘 담고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조건에서 생각보다 주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거, 답 쓰는 거요. 내용 한다고 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씁니다. 참 얄밉죠.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쓰는 공부를 안 했어요. 교육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쓰는 이 연습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얘와 이거 있죠. 같은 영역끼리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각장애에서도 뭐예요? 보행에서 객관형에서 다룬 부분과 그 다음에 얘가 다룬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파악이 될 겁니다. 물론 뭐예요? 책이 바뀌었고요.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는 깊이가 살짝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카테고리 자체가 아예 다른 부분에 딱 하고 나온 거는요. 어쩌다 한 개씩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들이 매년 몰라서 난리 나는 문제. 매년 몰라서 난리 나는 문제가 한 해에 10점 이상 됩니까? 자기가 몰라서 난리 나는 문제 말고 공통적으로 말입니다. 자기는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모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르는 문제는요. 애석하게도 10점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0점이 되면요. 쌤들 100% 꽈락입니다. 기껏 4점, 5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4점, 5점도요. 대강 이쪽 부분에 걸릴 것 같은 경우 뭐 주었으면 1, 2점은 걸릴 수 있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생각보다 과락이 다 걸려요. 자,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제외하면 뭐예요? 아는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모르는 부분을 우리 깔끔하게 10점이라고 처리해 드릴게요. 그럼 만점 80점에서 몇 점입니까? 70점이죠. 이번에 70점, 중등 70점이면 자, 전공만 70이 아니라요. 교육학이랑 합친 거요. 70이면요. 각각 시도별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뭐예요? 보통 한 14점 근처 받으셨거든요. 까도 몇 점이에요? 50 후반이면 다 뭐예요? 수석 수준이었어요. 이번에 합격선 수준은 40 후반에서 50 초반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뭡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모르는 거 틀리면 됩니다. 깔끔하게. 쌤들 만점 받아서 수석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오신 건 아니죠. 너만 줬으면 좋겠죠. 내가 여기서만 안 다치면 되잖아. 여기 뒤에서만 다치면 되잖아. 여기 누구 있지 않나요? 0.1점, 0.01, 02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잖아.
여기서만 같으면 아니 대기 발령이라도 네 뒤에서 다 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년에 공부 안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깔끔하게 틀리십시오.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안 나오는 거 그거를 내가 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정말 기출을 제외한 나머지 강론 부분을 다 들고 파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그 다음 추세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 논문 어떤 걸 주로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서 그 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한 문제 때문에 그 생고생을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올 부분만 본다라는 거예요. 나올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쌤들 재수생분들 이번에 시험 치러 들어가셔가지고 분명히 그런 문제 있었을 겁니다. 나 이거 아는데 못 쓴 거. 그리고 나서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 말하 맞다 그건데. 몇 점이었습니까? 실수입니까? 실력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면요. 자동 인출이 됐는데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동 인출이 안 된 겁니다. 정확하게 실력입니다. 그거를 실수로 돌리면 쌤들은 원래 또 실수합니다. 갑자기 나는 뭘 했는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그래서 지금 얘랑까지 연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계속 맴돌고 있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깊숙이 어떻게 파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쓰는 연습과 자동 인출하는 연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외우는 게 가능합니까? 여자쌤들은 가능한데요. 미안해 남자쌤들은 그거 안 되더라고요. 머리 구조가 확실하게 틀려요. 보니까 확실하게 달라요. 그래서 여자쌤들은 그냥 쭉 떼어져 있는 것들 주고 외워. 그래서 구조가 안 잡힌데도 좀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쌤들은 그거 잘 못 외워요. 그리고 여자쌤들 중에서도 안 되시는 분 많습니다.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사람마다 머리 약간 특성이 달라서 그런지 여자쌤들도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까지 강론을 기출 요 부분 있죠. 요거 계속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그리고 볼 때 강론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1번에 3 있으면 요 내용일 겁니다. 간단히. 그러면 요 3만 보는 게 아니라 얘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기출이 들어있던 챕터 있죠. 그거를 전체 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것을 약간 범위를 확장시킨 부분 있죠. 어차피 그 근처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챕터들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정확히. 모든 챕터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보시고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읽고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 아시죠? 낱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글자, 낱글자 있죠. 음절 하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다 읽으셨으면 참고로 한 챕터 읽는 거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전화 받고 안 됩니다. 무조건 한 챕터는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봐야 돼요. 웬만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아니면 자기가 끊으세요. 왜냐 학습장애 읽기 같은 경우 읽기장애 한 번에 다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끊을까요? 단어 인식 아니면 읽기 이해 그 기준으로라도 끊는 겁니다. 중간에 여기에서 끊는 거 있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다음에 그걸 하세요. 백지 꺼내놓고 제목만 써보세요. 제발. 제목만 써보세요. 왜냐하면 쌤들이 한 챕터를 다 읽었을 때 이 챕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게 나면 천재예요. 안 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다시 넣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제목만 다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 쓰면 뭐예요? 책을 끝까지 다 읽고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제목 본다고 다시 옮겨 적죠? 그럼 내가 줄 그은 거나 이런 게 눈에 다시 노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은 거를 봅니다. 책은 덮으셔야 되겠죠? 보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다 떠올려 보는 겁니다. 기억이 나면 내가 그 챕터를 그나마 정확하게 본 것이고, 그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멍하게 봤다. 아니면 글자를 보고 있고 의미를 내가 파악을 못했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뭐예요? 다시 봐야지. 맞는지.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한 챕터를 몇 번 보냐? 4번, 5번 봅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거라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양, 구조와 내용이 아예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요거랑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큰 마인드맵이 같이 연결되어서 뭐가 되냐 하면 내가 마지막에 11월 달에 마지막에 봐야 될 마인드맵 있죠. 서브노트화 형태는 큰 구조. 그게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빈약한 가지일 겁니다. 앙상해요. 참 이것밖에 모를까 싶을 정도로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내용을 추가로 공부를 하면서 이 구조가 좀 들어가겠죠. 엮이고 하면서 전체 내용이 확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 구조는 끊임없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아는 거를 못 쓰는 거 있죠.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언제? 10월 말 그때 마인드맵을 정확히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워드를 좀 치셔야 돼요. 손으로 쓰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인드맵 만드는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쌤들 워드 기본적으로 300타씩은 다 치시죠. 죄송합니다. 독수리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대신 내가 여기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 여기 한정해야 됩니다. 이때 책 목록 다 뒤지면서 희한하게 이론서를 총 집필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떨어집니다. 내가 봤던 것만 봐야 돼요.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인드맵을 만드는 거는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봤던 가장 큰 틀에서 더 붙여서 봐서 마지막 내가 11월 달에 볼 자료를 만들겠다. 그걸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항상 초점은요. 11월 정확히 언제? 시험 치기 2주 전, 3주 전입니다. 자, 시험을 치셨던 분들 작년에 시험 치기 2주 전에 뭐 하셨습니까? 벌벌 떤다고 못 봤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눈에 뭔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급하기 때문에. 책도 어떻게 봅니까? 안 넘어가서 천천히 넘어가는 거야. 어떨 때 진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전체 큰 틀을 스캔을 하는 거지 내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본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못 봅니다. 그때 보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인출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눈으로 보고 쓰는 거는요. 머리가 안 쓰고 손만 씁니다. 그래서 보는 거조차도 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거 확인하는 작업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때는 긴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만드는 거는 책 목차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책 목차는 쓰잘데기 없는 거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출 문제로 만든 목록, 그게 뭐예요? 마인드맵 그거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11월 달까지 기출 강론, 강론은 10월까지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쭉 나가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요. 정확히 3단계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준 거는 합격생이 해준 겁니다. 정확히 합격생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컷보 초등 선생님이었습니다. 컷보다 24점 더 있게 합격하셨습니다. 그럼 믿겠습니까? 14점 아닙니다. 24점입니다.
물론 1차에서 24점이긴 합니다. 1차 컷만. 2차는 조금 올라가긴 했겠죠? 참고로 애 딸린 아줌마였습니다. 본인이 공부했던 거는 그겁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잘 때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회전시키는 공부밖에 할 수 없었대요. 눈으로 보고 이거 자체를 막 애를 안고 있어야 되잖아. 안 되니까 끊임없이 붙여놓고 봤던 걸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인출하고 이거 자체를 자기가 몇 번 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대요. 24점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그 지역은 대대적으로 항상 성적이 높다라는 광역시 중 하나입니다. 이상한 시도 있죠. 오락가락 하면서 최저점을 찍는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다. 자, 전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쌤들이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쉬는 거, 숨 쉬는 운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최하 하루에 30분씩 머리가 회전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머리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운동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 있죠. 중간에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걸으세요. 30분이라도. 괜히 커피 마신다고 앉아있고 이게 아니라 그럼 배만 점점 더 나옵니다. 그래서 2차 할 때 옷 사러 갔더니 내 사이즈 옷이 아니네. 이런 현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옷 사놓으면 또 어떻게 되냐고요. 비싼 건 사거든요. 왜냐? 집에서 얘가 붙었어. 1차가 붙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사요. 근데 뭐 나 3월달 가면 옷이 옷 비싸 그치? 살이 빠져요. 왜냐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움직여서 또 빼거든. 그래 그거 못 입습니다. 괜히 돈 몇십만 원 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간에 걷습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허리랑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이거 똑바로 세워서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쌤들 목이랑 허리 디스크가 안 걸려요. 너무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나 목 디스크 걸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정말 목은 이렇게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못 봐요. 눈을 이렇게 해서 자기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 있어요. 가끔. 그 정도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 하나를 하십시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요.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스탑워치 기준입니다. 정확히 공부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8시간입니다. 최하 6시간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8시간을 맞추십시오. 그 다음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4학년이신 분들은 짜투리 시간 있죠. 공강 시간. 분명히 있죠. 그 시간 자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30분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30분 볼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법, 교육, 과정 짧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넣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안 됩니다. 어차피 쌤들 앉혀놓으면 몇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TV 보는 앉아 있는 거 말고요.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요. 어차피 쌤들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잘 안 가죠. 그 전에 일어나잖아. 3시간까지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도 길어지거든요. 3시간 공부하고 4시간 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는 시간 자체가 그 중간에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3가지가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수교육 하겠죠. 일명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초등쌤들은 초과정, 중등쌤들은 교육학. 그 다음에 하나는 더 뭘까요? 법, 교육과정. 3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8시간을 시간 배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다? 50이고 그 다음에 40이고 10이다.
근데 지금 이거 50이면 제 시키는 거 다 못해요. 60 가시고요. 30은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이 세 개는요. 11월까지 이렇게 갑니다. 다만 뭘 것 같아요. 여기 배분 있죠. 100% 조절을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늘어났다가 요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특히 초등 7, 8, 9월달 초과정을 버리시는 짓 하시면 안 되고요. 중등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뭐예요? 7, 8, 9식 교육학 한 개도 안 했다가 11월달에 어떡하죠? 그럽니다. 저는 전공 강사지 교육학 강사가 아닙니다. 제발 물어보지 마십시오. 쌤들 있잖아요. 여기 작년에 시험 치셨던 분들 12월 중등쌤들 12월 마지막에 초에 시험 치셨죠. 정확히 4개월 지났습니다. 그죠? 딱 4개월이에요. 그때 뭐 봤는지 기억 하나라도 나세요? 그래놓고 초과정 교육학을 4달 안 보면 어쩌겠다라는 겁니까?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못 쓰겠어요. 당연히 못 쓰지. 알아야 쓰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써.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를요. 차라리 10 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영역별로 머리 쓰는 거랑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셔야지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게 있어요. 내가 오늘 공부할 시간이 2시간, 3시간밖에 안 돼.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 거 있죠. 밑에 거. 중요한 거 그래도 얘니까. 배분이 얘가 제일 크잖아. 얘들을 복습 있죠. 작년이래. 어제 그저께 했던 자료 있잖아. 그거라도 눈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각각의 영역이 내 머릿속에 매일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봤던 걸 또 보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이게 되어야지 초과정 특히 포기를 안 하게 되죠. 초등쌤들의 패턴이 어떤 줄 아십니까? 1월부터 보통 3월 아니면 또 한 4월 근처까지 한번 정리되는 시점이 있잖아. 거기까지 되게 열심히 들어요. 되게 열심히 들어요. 공부도 하고 생각보다 초등쌤들이 이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중등에 비해. 그래가지고 좀 잘 하십니다. 꾸준하게 시키는 거 잘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뭐 하냐. 이제 5월, 6월 들어서 뭘 하기 시작하냐. 갑자기 전공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초과정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한 9월 가면 이제 불안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초과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뭐 마지막 찝어주는 강의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걸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형만 몇 개 외우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모형이 배신을 때리고 한 문제 나옵니다.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중등쌤들은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오히려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학부 때 뭔가 주워 들었던 거. 아니면 내 머릿속에 뭔가 어렴풋하게 그래도 왜냐면 뭔가 들었거든.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대강 적어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꽈락이 나오지. 이번 문제도 꽈락 있어요. 그렇게 쉬웠다라고 하는 이번 문제조차도 꽈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초과정이 지금 그거 교육과정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만이 꽈락 이게 표시가 안 나는데 중등쌤들은 교육학 20점이 따로 있죠.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7.67 이런 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공은 몇 점이야? 50 후반이야.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교육학 꽈락 엄청 많습니다.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은 한 50점 근처 돼. 근데 교육학이 어떻게 돼? 7점. 아니면 7점 넘어. 교육학 꽈락은 넘어서 8점. 8점도 꽈락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도 몇 점 받았어? 합격수는 14점. 그 6점 차이 나면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그게 안 돼요. 그거를 안 하려면 이거를 맞추셔야 됩니다. 계속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탑워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2개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거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언제부터 공부한지 체크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몇 개를
억지로 강요하는 게 많이 없는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쌤들 지금은요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 뭐 7시간 8시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뒤로 가면 몇 시간 나와야 될까요? 그냥 제한 없어요.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총 시간이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씻기도 씻어야 되고요. 커피도 마셔야 됩니다. 그걸 다 빼야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허튼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쌤들 아마 스탑워치 찍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침 8시부터 가서 밤 9시, 10시까지 공부했는데 그날 스탑워치가 기껏 8시간이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면 몇 시간 독서실에 있었습니까? 12시간 넘지. 14시간 중에 스탑워치 8시간 나왔습니다. 6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요. 그 다음에 차 마시는 시간 빼고요. 화장실도 30분씩 갔다 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탑워치가 2개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앉아서 공부를 시작한 시간과 마친 시간. 그 다음에 진짜 공부했는 시간. 그 갭을 비교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앉아 있었던 시간 안에 실제로 공부한 시간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줄이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스탑워치를 2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4학년 기간제 하시는 분들 시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왜 커피 마시는데 40분 다 공강을 씁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쉬고 뭐 하고 생각보다 쌤들이 버려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은 스탑워치 2개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줄여라 그래도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거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개를 보시고 자기가 계속 한동안만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면 친구 보면 스탑워치 사놓고 안 쓰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뺏어 와가지고 뭐 안 쓰는데 뺏어 오면 되지. 그래서 뺏어 와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세요. 꼭 그러신 분이 똑같은 거 2개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서실 환경은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환경을 해놔도 거기 가기 싫기 때문에 자기는 똑같은 거 2개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면 색깔 다른 건 괜찮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은근히 여자쌤들이 중에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자폐 기질 강하신 분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 나시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버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시고요. 그 다음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이 아껴집니다. 지금은 체력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름에 더워서 한번 흔들리시고요. 그 다음에 가을 되면 그때는 이제 점점 공부할 양 자체가 많아지고 이미 심신이 다 지쳤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공부는 더 해야 돼. 안 나와. 그래서 지금 1학기 동안은요. 가장 효율적으로 체력을 아껴가며 공부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스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공부한 양을 줄이면 뭐 내년에 또 쳐야 되죠. 그러니 그건 안 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쌤들 지금 제가 우선은 강론은 이론을 듣고 왔다 아니면 이론을 들었을 때 알고 있는 수준까지는 안다라는 전제를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4달 동안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작년에 자기가 봤던 책 있죠. 그거를 오기 전에 한번 훑어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 크게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모의고사가 중간중간에 없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6월 중간에 자기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안다 모른다 어떻게 시험 결과에 따라 내가 조정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뭔가 강론을 보면 되게 많이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 아는 것도 10월 가야 나와요. 한 번 보고 모르고 여러 번 봐야 알기 때문에. 근데 나는 강론을 봤는데 몰라. 그 다음에 옆에는 뭔가 외웠어. 갑자기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지게 돼요. 굉장히 불안해지게 돼요. 근데 원래 9월 넘어서요. 10월. 그래서 전 영역이 3번 이상 돌고 그 다음에 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중간 과정 자체를 아마 꾸준히 잘 견디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보고 나 모른다 그게 아니라 나는 꼼꼼히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인출이 안 된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인출하는 거는 인출하는 방법을 따로 연습을 해야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억만 했기 때문에 원래 인출은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약간 내려놓으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3, 4, 5, 6 자체는 그래서 기출, 강론 이쪽 부분에 포인트를 둔 그걸로 가시고 아마 1년 내내 기출과 강론을 같이 가지고 가시고 봤던 한 영역이 끝난 상태에서 마인드맵 붙여보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 구조 틀을 가지고 가시면 끝에 생각보다 특수교육학이 뭐지라고 하는 청각은 뭐, 여기는 뭐, 이거는 뭐 봐야 되는 거 이거 자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뭐요 각각의 낱낱으로 있던 지식 자체가 독립된 섬처럼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길로서 연결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 전체 전공은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이랑 교육과정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물으시는데 초반부터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반부터 왜 외우라 그러냐 하면 얘는 안 외우고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이해를 하고 특수교육학과 이해를 하고 맥을 잡고 어떻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전공 같은 그 법은 중간에 이런 말이 좀 들어갈 겁니다. 쌤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교육과정이나 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법은 적용하는 부분이 나오는 반면에 교육과정은 그대로 뭐예요? 초등은 정말 어구, 관로, 중등은 문장, 써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못 외우기 때문에 우선은 천천히 한 2번 정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관로부터 뚫어서 외우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교육과정을 제가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쌤들이 하도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언제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아마 2015만 이미 그 전에 거 자체는 되어져 있으니까 그건 하지 않을 거고 2015 자체는 아마 제가 한번 훑는 부분 자체를 추후에 아마 다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몸만 오셔서 들으면 되는 강의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렌디드 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에서 6월입니다. 3, 4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 내에서 내일 시험 치는 것처럼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쌤들한테는 문제는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분들은 제가 답안지를 거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4월 기준, 2달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스터디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스터디 신청을 지금 다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스터디가 없으신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고 아마 스터디 증원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대표로 한 분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몇 명 지금 있으니까 어떤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겁니다. 성함에다가 그 다음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인원이 이 정도 있으면 분명히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뒷자리가 똑같은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전화번호 뒷자리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초중등 여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몇 번 쳤는지 초수다 재수 이상이다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수 이렇게 안 적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출신 학교를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은근히 이게 짜다 보면 저는 이름이랑 순서 보고 짜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선후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다른 학교끼리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 점심시간은 아마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강의 끝나는 시점 있죠. 그때 아마 1시간 기준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것까지 뭐라 하진 않는데 카메라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저기를 그냥 지나오시면 전국구에 자신의 얼굴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만 쉴게요.